네, 지금 공유 화면에 PPT가 보이죠? 이제 오늘 해야 할 내용을 제가 후주차에다 올려놨습니다. 강의 자료실 가가지고 구강 로봇 삼축 기구학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다운받아 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봇 삼척 기구와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기다리시면서 우리 유니티 허브에서 이번에는 뉴 프로젝트를 치시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3D 코어를 선택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3D 코어 채팅창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채팅창을 주로 활용하겠습니다. 3D 코어라고 쳐보십시오. 얘를 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 프로젝트명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뭐 글쎄요 뭐 3엑시스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동안 로케이션을 그냥 제 사용자 쪽에도 했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공간에다가 해놓으면 좋겠죠. 2차 프로젝트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네. select folder 이렇게 하면은 됐고, 이제 create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바가 띡띡띡 움직여서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3D 3차원 공간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은 아무래도 음, 생김새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3차원 공간의 빈 공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이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빛의 방향까지도 해서 그림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3차원 공간에서의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네, 요걸 통해서 저와 함께 음, 맨 처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로봇 암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기 전에 제가 3D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3D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3D 오브젝트를 이해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 3D 오브젝트의 위치라든가 방향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상식처럼 XYZ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방향이 좀 애매하죠. 이렇게 피치, 요, RPY, 롤링, 피칭, 요잉 이런 3차원 배가 흔들릴 때 우리가 배를 딱 타게 되면 배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거를 롤링이라고 하고 아니 피칭이라고 하죠. 저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 양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롤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 배의 방향을 선수를 돌려라 할 것을 요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은 3차원 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그 3차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로봇 바를 지난번에 일축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래로 또 꺾어 가지고 이렇게 조인트로 베이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축 로봇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쯤 진행했습니다. 네,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차분히 얘를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공간상에서 역시 똑같은 커맨드 QA 코드를 가지고 베이스 축을 움직였을 때 얘가 회전을 하는지를 또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번 축도 네, 다 나왔습니다. 일단 나온 거를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미 저는 생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생성이 됐으면 생성됐습니다 해주십시오. 생성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PC의 사정에 따라서 네, 네, 한 분, 두 분, 네.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의 쓰임 비유가 생성됐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쪽은 하이라키 창, 이쪽은 인스펙터 창. 네.
네, 출석은 자동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역시 폴더 창, 네, 콘솔 창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고, 그 다음에 뷰도 씬 뷰, 게임 뷰 똑같습니다. 게임 뷰가 있고, 씬 뷰가 있고, 여기는 씬 뷰에서는 이렇게 그리드가 3차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인 카메라가 있고,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눌러만 보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뜬다는 것까지도 2차원 프로젝트랑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여러 써 있는데 그 경고등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번에는 말이죠. 기다리는 동안에 벌써 어디까지 됐는가 또 볼까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채팅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서 채팅창을 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좀 마이크를 켜놨나 봐요. 마이크는 저만 쓰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생성되신 분들은 생성됐습니다. 해주십시오. 거의 또 어떤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꺼주십시오. 네, 두 분만 생성됐다고 되어 있고 5분, 6분. 네, 아직 생성 중인가요? 네, 생성되었습니다. 조범은 씨, 좀 다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두 분, 세 분, 거의 생성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는 기본 오브젝트는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밖에 없다. 두 개의 오브젝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씬 뷰와 게임 뷰, 이렇게 이걸 눌러보시면서 일단은 창에 대한 친숙도를 넓혀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식으로 스크립트에서 SM 밑에 스크립트에서 역시 씬 네임이 디폴트로 샘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씬을 바꿔서 여기를 한번 살짝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로봇, X 로봇, 뭐 저 같은 경우는 3axis라고 이름을 뭐 붙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같은 이름으로 붙여도 좋고, 네, 삼충 로봇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가 로봇 오자가 빠졌네요. 한 번 더 살짝 클릭해서 여기다가 네, 그래서 로봇 이렇게 스펠이 맞도록 네 이렇게 해서 그쵸? 로봇 3axis.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여기도 그냥 그동안 디폴트로 샘플로만 되어 있었는데, 씬 뷰를 딱 맞춰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우리가, Show in Explorer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이제, 익스플로러가 하나 뜨는데요. 잠깐만요. 익스플로러가 왜 안 뜨죠? 네, 이렇게 뜨죠. 네. 이게 그 SF 폴더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씬이라고 되어 있고, 예, 씬즈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여기 우리가 방금 말한 로봇 3x.unity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씬 네임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전체 구조를 확인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SF 폴더 밑에 씬즈라는 폴더 밑에 있고, 씬즈라는 폴더는 또 SF 폴더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SF 폴더에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 프로젝트 3axis.sin 이것이 이제 전체 클릭하면은 실행할 수 있는 대표 환경 파일이 되겠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전체 프로젝트 뭐죠? 프로젝트.3axis가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제가 폴더째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것을 폴더째 압축해서 저한테 주시거나 하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명.sin
그다음에 asset이라는 폴더가 있고, 다른 건 뭐 잊어버리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asset 폴더 밑에 가보면은 네, 이것이 scenes라는 게 있고, scenes라는 거 밑에 가보면 방금 만든 샘플 씬을 우리가 이름을 바꾼 robot.3x.unity까지 돼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요거를 닫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scenes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SF 폴더 밑으로 SF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scenes 폴더를 놔두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create 폴더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스크립 파일을 저장할 것까지도 다 기억나시죠? 2차원 할 때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까지 또 한번 여러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립 폴더 만들었으면 스크립 폴더라고 해주십시오. 비어 있으니까 까맣게 텅 비어 있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 폴더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한번 오세현 씨, 여러분들 잘 따라오는지 역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네, 대면으로 하죠. 네, 비대면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 집중도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 혼자 쭉 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대부분 제 수업은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특히 유니티를 활용한 실습 강의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끝나면, 제 강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유니티의 초급자 수준은 됐다 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스크립트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됐죠. 그리고 제 강의 자료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죠? 지금 프로젝트 만들었고 스크립트 폴더까지 다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네, 그동안 우리가 만들었던 뭐죠? 오브젝트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우선 말이죠, 그냥 큐빅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 이거 하기 전에 큐빅 갖고 테스트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 해가지고 큐브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3D 오브젝트 큐브 채팅창에다 하십시오. 눌러보겠습니다. 네, 큐브가 하나 나왔고, 게임즈 씬으로 가보면은 네,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정면만 보이고, 씬즈 뷰를 보면은 조금 이거 3차원 모양으로 어떤 큐브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크게 보이게 하려면 마우스의 스크롤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 큐브가 이렇게 위아래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우스로 스크롤을 해서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되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즈모를 주로 활용할 텐데요. 기즈모라는 건 뭐냐면 이제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네, 여기 보면은 세 개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손바닥 모양은 얘 전체를 비율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어떤 모양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뷰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의 스크롤 움직이면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위아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RGB의 3축이 보이는데요. R은 X축, G는 Y축, B는 Z축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RGB.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RGB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RGB 순서는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R에 해당되는 게 X축, G에 해당하는 게 Y축,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Z축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빨간색은 X축, 그린색은 Y축, 파란색은 G축이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3차원 공간에서 이런 3차원 오브젝트를 다룰 때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우스를 갖고 빨간 축을 선택한 다음에 네, 갑자기 왜 안 보입니까? 네, 다시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빨간 걸 선택하고, 이거 빨간 쪽을 잡고 그 드래그를 해주시면 X축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걸 적당히 중앙에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Y축을 선택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G축을 선택해서 G축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요거를 또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가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이동입니다. 물체에 대한 3차원 이동. 잘 안 움직일 때는 이 선택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방향축이 안 보이면은 큐브를 꼭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것이 뭐 이렇게
손잡이로 손으로 돼 있으면 이건 카메라 비율만 바꾸는 거니까 꼭 이동축 요거를 큐브를 선택하고 요 이동축을 선택하면 딱 이렇게 방향축이 보이고 방향축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드래그로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서 위아래 아래로 XYZ 공간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연습을 이동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각을 네, 잘합니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뭐죠? 큐브 우리 이렇게 3차원 퍼즐 큐브 맞춰본 사람들은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 큐빅 퍼즐 비슷한 거죠. 자, 여기서 이때부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번째 기즈모의 로테이트 툴이라고 보이는데요. 로테이트 툴을 탁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부터 세 개의 고리가 생기는데 역시 이것도 R, G, B로 되어 있습니다. 빨강이가 X축의 회전, 그 다음에 RG니까 초록이가 Y축의 회전, 그 다음에 B, Z가 G축의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X축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빨강을 선택하고 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게 X축 회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배가 좌우로 출렁출렁 거릴 때 그걸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배를 이 방향으로 본다고 할 때 그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 RG, RG니까 RG 그린이잖아요. 그린은 RG 그린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Y축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쭉쭉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G축, G축은 G 그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린을 잡고 또 이렇게 그린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트랜스폼 컴포넌트에다가 여기 리셋을 딱 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000, 000, 111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요, 길이 방향을 지금은 이제 위치하고 방향만 돌려봤는데 얘를 길이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요거를 딱 선택하고 우리가 길이 방향 들리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잘 스케일 툴 요거군요. 네, 스케일 툴 요걸 선택하고 세 번째 X 방향의 길이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R 방향이죠. 얘를 갖고 이렇게 늘리면 R 방향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R 방향의 스케일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윗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윗 방향이 늘어났고 G 방향은 블루니까 네,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있을 수 있고요. 이 오브젝트의 컬러도 씌울 수 있어요. 컬러 씌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머티리얼즈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폴더로 가셔서요. 어떤 분들이 제 설명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줌이기 때문에 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해서 녹화본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듣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또 Create, Folder 이렇게 해서 Materials라고 물질, 재료라는 뜻입니다. Materials라고 폴더를 만들고요. 그 Materials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Import 뭡니까? 네, New가 여기서 Materials에서 추가를 하는데요. 잠깐만 제가 지금 잠시 네, 갑자기 Property Select Create 머티리얼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또 오랜만에 갑자기 불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크리에이트 쭉 보면 머티리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네, 머티리얼즈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알베도라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베도가 거기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적당한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때쯤을 눌러서 한 이쯤 눌러서 네, 이런 컬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X로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얘를 쓱 갖다 놓으면은 이 색깔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다시 얘를 아까처럼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테이트를 시켰고 얘도 큐브를 선택하고 네, 로테이트 축에 X방향, X방향을 흔들어 보고 또 Y방향, 네, Y방향도 움직여 보고 G방향, 네, G방향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저희가 큐브들을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래도 아까처럼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또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단은 3차원 공간에서 큐브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걔를 이동도 시켜보고 회전도 시켜보고 마치 우리가 어떤 실제 우리가 리얼 공간 리얼 세계에서 어떤 이런 상자들을 우리가 쥐고 이렇게 움직여 볼 때 모양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바꿔보고 그래서 컬러도 원하는 대로 뭐 내가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다 컬러로 만들어 보고 이런 식으로 요 연습을 일단은 기초, 네. 3D, 유니티에서의 3D 공간에서 큐브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큐브의 속성은 뭘로 되어 있어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컬러 이런 걸로 예, 속성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연습을 가지고 우리 이제 매뉴얼에 있는 대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다른 물체도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D 오브젝트의 실린더라고 있어요. 실린더. 이런 실린더 모양은 우리가 뭐 이런 모양이에요. 역시 실린더도 컬러를 한번 줘볼까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Create Materials를 선택하시고 네, 또 컬러를 뭐 실린더는 대략 색깔을 뭘로 할까요? 네, 실린더를 선택하고 컬러를 노랑 정도로 할까요? 네, 이런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닫고 역시 얘를 드래그해서 실린더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이 얘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공간상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도 눌러가지고 역시 세 가지 방향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쵸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스케일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린더 모양을 늘려나갈 수가 있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타워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실린더의 컬러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뭐가 많이 쓰이냐면 역시 우리가 이 2D에서 했던 것처럼 빈 오브젝트도 만들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엠프티 그냥 좌표축만 있는 것이죠. 이것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있어 가지고 이거 얘를 뭐 그냥 저 게임 오브젝트 뭐 엑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엑시스 이름을 엑시스라는 이름을 붙이죠. 네. 그래서 엑시스 뭐 그냥 어떤 그냥 좌표축이라고 봤을 때 그냥 X축이라고 붙이고요. 얘를 가지고 얘가 또 움직일 수 있죠. 얘도 역시 기즈모를 통해서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X축도 내가 어디쯤에다 배치하겠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얘도 역시 회전을 시킬 수 있죠. 엑시스 자체도 뭐 이런 방향으로 회전할 거냐 저런 방향으로 회전할 거냐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엑시스 자체도 우리가 그냥 빈 공간상에서 어떤 점에다가 좌표계를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엑시스는 그냥 실제 물체가 아니라 가상의 좌표구만 있기 때문에 컬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처럼 컬러를 만들 수는 없어도 엑시스 자체는 가상의 어떤 중심 기준점을 세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전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묶는 거는 어떻게 묶었죠? 배웠죠? 집어다가 엑세스 밑으로 하위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는 거였죠.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이 엑시스 밑으로 이렇게 실린더와 큐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시스의 중심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엑시스는 여기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실린더, 그쵸? 큐브, 네. 엑시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피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새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 피봇의 씬뷰에서만 있습니다. 게임 뷰에서는 없고 씬뷰에서 피봇이라는 거를 클릭하시면은 센터가 있고 피봇이 있어요. 그래서 피봇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피봇을 꼭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엑시스 밑으로 실린더와 큐브가 다 밑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룹화가 된 것이고 엑시스의 움직임대로 얘는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면 동시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얘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역시 회전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동시에 동시에 전체가 이렇게 회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의 물체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엑시스 밑에 실린더와 큐브들을 그룹화시키는 것까지 막 3차원 공간에서 그룹화하기, 그 다음에 엑시스를 돌리기, 그 다음에 각 오브젝트들을 또 개인적으로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로봇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숨차게 3차원 공간에서의 오브젝트 이동과 회전, 칼라 입히기, 그 다음에 가상의 엑시스 만들기, 가상의 엑시스 안에 얘네들을 다 그룹핑하기, 하위 계층화한다 그러죠. 그것까지 그냥 순식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해되신 분은 네, 잘 이해됩니다. 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빨리 해도 잘 이해하시는군요.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있나요? 연습,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실린더 만들고, 큐브 만들고, 엑시스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막 돌려가면서 XY 지축, 3축으로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이런 연습이에요. 이게 잘 되어야, 로봇을 만들죠. 네네. 잘 되신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굿. 또, 원풀기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원풀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하나 스크립 파일로 프로젝트로 가셔가지고요. 스크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여기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크립 오른 버튼 눌러서 C# 스크립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네, C# 스크립 만들어서 이거를 뭐 실린더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일단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 그냥 이름은 아무렇게나 일단 붙이는 거예요. 로봇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제 블로그로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새로 짜기가 뭐 하니까 그쵸. 지금 시간이 조금 뭘 처음부터 쭉 짜도 좋지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전에 짰던 코드 중에서 우리 그 좀 코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다 기억나시죠? 로봇이라는 코드는 스타트와 업데이트만 되어 있어요. 현재로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하기를 3차원 공간 상에서 3개의 키를 가지고 얘를 움직여보는 코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XYG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코드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면 제 블로그로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코드를 좀 짜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블로그 뭘 볼까요? 로봇공학 쪽에 아무 블로그나 보면은 저 앞으로 가보면은 제가 직선 번호 원어보감 이축 로봇 네 어, 3축 로봇 역기구화 뭘 갖고 쓸까요? 싱글 로봇 요거 갖고 쓸까요?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C샵 기초 여기를 가볼까요? 네, 여기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폴더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최근에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 노트북 2개를 가지고
디스플레이처럼 쓰려고 하려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노트북 2개 갖고 와서 이렇게 유니티도 하려면은 아무래도 모니터 2개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냥 노트북 2개 갖다 하나를 모니터로 만들어 가지고 무선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써서 합니다. 음, 네, 여기서 이동 로봇 기구화 유니티 3차원이 있을 텐데, 네, 3차원 오브젝트 충돌, 오브젝트 이동, 3차원 오브젝트의 위치와 방향, 여기 있네요. 유니티 특강 15번. 네,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쭉쭉쭉쭉 보고, 네, 여기서, 회전시키는 것까지 했죠. 네, 제가 만드는 코드는 바로, 네, 이거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하고 연결된 거니까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브젝트 이동, 네, 요거네요. 네, 쭉 보시면 그렇죠. 요거를 이동하는 거니까 네, 그쵸. CMB에서 이동하는 거,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 네, 요 코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 정도만 3줄만 가져가죠. 다른 거 또 쓸만 한데 네, 컨트롤 C 해가지고 요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저 업데이트 쪽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 맨 끝에 에, 이렇게 지워지시고요. 자, 여기서는 델타 포스로 요거는 트랜스레이트 델타 포스 그랬어요. 네, 요거를 쓸까요? 네, 트랜스레이트 델타 포스를 0.1 FF 요거 씁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델타 포스 얘를 X라고 바꿀게요. 네, X. 네, 이렇게 바꿔서 이름만 조금 바꿉시다. 왜냐면 또 추가할 거니까요. X 외에도 X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딱 보면 코드가 뭐냐면은 이게 X, Y, G거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델타 포스를 움직여라.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떤 증분량을 벡터 3 형태로 만든 거고 걔를 트랜스레이트 네,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X축 방향으로 움직여라. Y축 마이너스 키로 움직여라. WS 키를 가지고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WX 키로 움직였어요. X축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해봅시다. 기억해 두세요. WS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디스 프로젝트죠. 네, 디스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붙이는 쪽에 오브젝트를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 빨간 게 없으니까 돌아가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해주고 네, WS 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가가지고 요거를 저장했다가 어디다 붙일까요? 네, 일단은 네, 현재 지금 이 움직인 상태인데요. 이 움직인 상태 큐브를 전부 일단은 실린더를 없애고요. 실린더 없애고 큐브만 놓고 네. 그다음에 엑시스도 일단 나중에 쓸 거니까 없애고요. 이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컨트롤 G 하고 큐브를 다시 원래대로 위로 올려버리겠습니다. 안 올라가나요? 이렇게 하면 네, 큐브가 올라갔죠.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엑시스를 낼 키를 지우면 큐브만 남았죠. 자, 큐브에 지금 컴포넌트 창으로 가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 있어요. 이거. XY 값도 바뀌어 있고 회전도 바뀌어 있고 스케일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케일만 놔두고 다 얘도 0 네, 얘도 0으로 여기서 기즈모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직접 컴포넌트 창에서 얘네들을 다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Y축 0, G축도 네, 이렇게 0. 네, 이 상태로만 만들어 놓읍시다. 네, 큐브 포지션 000, 로테이션 000, 스케일은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컨트롤 마우스의 스크롤을 움직여서 약간 좀 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 카메라를 치시고요. 얘의 뷰대로 메인 카메라를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Shift, Ctrl, F를 치시면은 네, 이게 뷰가 일치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Shift, Ctrl,
F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비율을 바꾼 것을 현재의 비율로 이렇게 세팅하는 단축키입니다. 네, Shift Ctrl F. F는 포커스의 약자인 것 같고요. 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카메라의 비율을 마음대로 이렇게 Alt 키를 친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갖고 움직여도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Alt 키를 친 상태. 지금 Alt 키를 치고 마우스를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해 보십시오. 그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건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카메라를 움직인 거를 이렇게 지평선이 적당하게 나오는 상태로 놓고 Shift Ctrl F를 치면은요. Shift Ctrl F를 치면은 이 뷰로 되는 거예요. 이 뷰로. 그러면 게임 뷰로 했을 때 얘가 딱 그 뷰가 되지 않습니까? 모양이 아주 기능이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익숙해지면은 요걸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큐브를 선택하고 지금 만든 스크립을 이 큐브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놓고 네, 이제 this cannot add script component. 왜 안 된다고 하죠? script cannot make sure that compile error가 있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ompile error가 있죠. 그럼 콘솔 창으로 가보면은 compile error가 뭐죠? 네, 보겠습니다. 로봇, 모노 비헤이비어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 compile error가 있을까요? 네, 네, 네. 제 컴파일 에러는 좀 쉬는 시간에 아직 14분이 남았네요. 좀 같이 찾아봅시다. 컴파일 에러가 있어서 못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봇 맞는데요. 네, 콘솔 창에 프로덕트 로봇 맞죠? 스크립 큐브에다가 얘를 스크립 하고 싶은데 못 붙이네요. 네, cannot add script component 로봇 스크립에 스크립 클래스가 cannot be found 클래스가 안 보이는데요. There are no compile, make sure, 예, name, 클래스 네임과 파일 네임이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robot.cs고, 이거 오른 버튼 눌러서 일단 OK를 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역시 show in explorer 보면은, 역시, robot.cs가 잘 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거의 위치는 스크립트 폴더 밑에 있겠죠. 잘 돼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를 가서 로봇.cs 네 로봇 네 그다음에 뭐가 로봇.cs 로봇 디스 네 로봇 여기에 뭔가 오류가 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10분간 쉬고 12분간 쉬고 네, 지금 38분이죠.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저는 찾아보겠어요. 에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실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수한 거는요, 이 아까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가 이렇게 한 스페이스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 벌어지는 바람에 얘가 못 찾는 거였어요. 클래스 네임 못 찾는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스페이스를 없앴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고 다시 이거를 모두 저장하고 다시 큐브로 가서 네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성공적으로 드래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상태로 스크립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을 우리가 예전에 했듯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 요 코드는 뭐였죠? W키와 S키를 갖고 전진 후진을 시키는 거였어요. 트랜스레이트 네, 방향은 여기서 선정했죠. 이게 X방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네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네, W키를 치면은 X방향으로 전진 네 S키를 치면 후진 네 앞으로 오는 게 플러스 방향이네요. 이게 뒤로 가는 게 전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키를 더 늘려가지고 얘를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얘를 정지하고
얘를 키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Y 방향도 만들어 보죠. 그럼 Y 방향은 어떻게 하면 만들면 될까요? 컨트롤 V Y 방향에서 여기를 Y를 바꾸고 Y 방향이면 Y 방향의 성분으로만 바꾸면 여기가 0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뒤에 부분을 지우면 Y 방향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바꿔주고 네, 소바라가 두 개 있어야 되죠. 네, 두 번째가 Y 방향이니까 그래 놓고 얘를 복사를 해서 네, 컨트롤 C 해서 이번에는 Y 방향은 AD로 할까요? 그러면 A 방향을 오히려 X 방향을 AD로 하고 X 방향을 AD로 하고 원래 순서대로 하려면 키의 모양으로 봤을 때 그쵸?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AD로 하고 Y 방향을 위아래로 그러면 여기를 Y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또 둘 다 이렇게 Y로 바꿔주고 여기도 Y로 바꿔주고 Y키의 윗방향을 W를 윗방향으로 하고 S를 아랫방향으로 하고 그쵸?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ADWS가 원하는 XY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저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X방향은 음, 이게 X방향이고 이게 Y방향 아닙니까? G방향은 이 방향이고 X, Y, G니까 실행을 해보면 네 X방향은 자, X방향은 A키로 해서 앞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다시 안 되나요? 뭐, 붉은 줄이 생겼습니다. 네, 또 컨솔 키를 치면, 네, 뭐, 소가루가 빠졌다고 17번 줄이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10번 줄에 소가루가 하나 맞네요. 그죠? 그거를 하나 없애고, 네, 다시 모두 저장하고, 네, 오류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X 방향이 이쪽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이 저쪽 방향, Y 방향이 윗방향, 아랫방향이 이거니까 A가 이쪽으로 오고 D가 뒤로 가고 W가 위로 가고 S가 아래로 가고 맞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전후 좌우로 움직여 보고 뭐 지축은 뭐 안 하겠습니다. 지축을 하려면 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아무 키나 배정을 해가지고 지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하고 키 4개를 이용해서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를 X 방향과 Y 방향으로 공간상에서 이제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일단은 몸풀기로 해보겠습니다. 아이코, 화면에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요걸 이용해서요, 조금 더 다르게 변형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로테이트 지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음, 네, 로테이트 지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네, 델타 포스의 변수들은 왜 업데이트 변수에 선언하나요? 글쎄요. 뭐, 업데이트 선언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전체를 컨트롤 X 해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여기죠. 여기다 선언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모든 클래스에서 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도 이거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오류가 나니까 지축이고, 뭐,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되는 함수에만 있으면 이 함수 내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영역으로 갖다 놓으면 모든 함수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으면 이걸 로컬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업데이트 안에서만 쓰겠다는 뜻에서 썼으니까 바깥으로 빼버리면 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 이것을 우리 로테이션의 의미로 로트로 바꿔보겠습니다. 로트로 이렇게 바꾸고 네, 네, 네 로트로 바꾸고 네, 왜 안 되죠?
소문자로 쓰고 싶은데, 로트 Z로 바꾸고, 언더바의 Z로 바꾸고, Z 방향은 세 번째 축이니까, 여기를 대략, 이렇게, 여기를 0으로 놓고, 콤마, 여기를 뭐 0.0 한 5, F 정도로 넣겠습니다. 0.05F, 네. 조금 이렇게 작은 값으로.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01F가 좋나요? 너무 빠른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01로 F로 해볼까요? 네, 저 아주 10분의 1 값을 줄여서 이렇게 로트를 해주고, 지금 지축으로 갔죠. 00 지축, XYG니까. 그리고, WS 키, WAD 키로 전후진을 하고, WS로, 우리가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그게 AD로 회전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AD로 회전을 하면은, AD로 회전을 하면은, 여기 트랜스폼 대신에 트랜스레이트 대신에 여기를 로테이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로테이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델타 포스 G로, G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도 D도 로테이트로 바꿔주고, 그쵸? 여기까지만 로테이트로 바꿔주고 여기도 델타 폭스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바꿔주면 AD 키가 회전이 되는 걸로 바꾸고요. WS를 전진 후진으로, 예, 그러니까 얘를 X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그냥 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전진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을 전진으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 전진, 여기 후진. 그러면 WA 키로 W 키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죠. 뭐 나중에 방향은 여러분들 다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S 키로 후진. 이 후진이 S 키에 저는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바꿨어요. 아무튼. 델타 포스 G가 왜 모른다고 돼 있죠? 델타 로트로 해야 되는군요. 네. 로트로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회전축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벡터3 변수를 선언했고요. 로트 Z로. 그 다음에 그것을 AD 키의 회전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WS에서 X축을 회전하는 걸로 바꾸고 부호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X방향인데 여기를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해봤죠. 그랬을 때 내가 일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저장 이렇게 해보면 회전을 한번 또 이용해 보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는 로테이트를 많이 써보지 않았습니까? 로테이트와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사각 물체를 전진, 후진, 회전을 시켜서 과연 원하는 대로 이 3차원 물체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은요, 이제 W로 전진이죠. 전진 되지 않습니까? 또 S로 후진, 그다음 D로 우회전, D로 회전이 어떻게 이 방향으로 되나요? 이게 원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그리고, 너무 속도 느려요. 그쵸? 속도는 여기서 느리죠? 그러니까, 일단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QQ가 아니라, 뭐죠? 네, 큐브를 해놓고. 그러면, 이 방향이 지축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Y축으로 회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Y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름을, 뭐, 사실 이름을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컨벤션은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조금 5배 정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0.05로 해주고, Y축으로, 네, 이렇게 해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름을 Y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모양을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이게 Y축이 위에서 보는 거니까, 네, 이렇게 바꿔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로트 Y, 0점, 점이, 개수가 점이 되다 보니까 오류가 났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저장. 예,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지면은, 어, 이제 감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린가, 뭐 자꾸 교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기는, X, Y, Z.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음, 네,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Y축을 중심, 이게 Y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이 일어나야 뭔가 원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진, W, 전진, S, 후진. 네, 됐죠? 그 다음에 A가 좌회전, A가 우회전이네요. 네, D가 좌회전. 네, 또 이것도 방향을 바꿨는데 그 방향을 바꾸려면은 또 전진, 네, 후진. 네,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듯이. 네, A가 원래는 좌회전을 원했는데 우회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뭐 또 이것도 바꿔버릴까요? 그러면 또 정지했다가 그럼 원하는 대로 A에서 좌회전을 하고 싶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네요. 여기서 플러스로 이렇게 해주고 네, 네, 플러스로 이렇게 해주고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회전량이 느려서 조금 이것도 얘도 0.1로 해줄까요? 얘도 0.1로 회전량도 좀 빨리 2배 다 0.1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얘가 보이도록 할 수도 있죠. 보이도록 하려면 전부 퍼블릭을 걸어주게 되면은 네, 자, 아까 요거를 퍼블릭으로 걸어주게 되면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퍼블릭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퍼블릭, 네, 이제 얘만 걸으겠어요. 퍼블릭. 오늘 이제 델타 로트 Y만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Y, 이거 마이너스 났네요. 플러스 델타 로트 Y. 왜 마이너스가 났나요? 플러스 이게 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시 모두 저장. 네. 벡터3에 플러스가 붙을 수가 없다 돼 있지 않습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만 붙을 수 있는 거고 플러스는 부호를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연산시에만 붙는 거고 그쵸? 음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만 쓰는 거니까 오류가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행 또 한번 해보면 이제는 방향을 다 맞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네, 해결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 S, 우회전, 아직도 느려요. 좌회전. 느린 거는, 여기서 좀 볼게요. 큐브로 보면은, 여기서 지금, 로트 Y를 퍼블릭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좀 느린 걸로 돼 있어서 얘를 아까 0.1로 2배 늘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려놓으면 좀 빨라지겠죠? 우회전, 네, 좌회전, 네, 로트 Y, 글쎄요. 속도가 여기를 올려도, 음, 네. 별로 좀 빨라졌나요? 네. 올리면 0.2, 네. 0.5로 늘려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회전, 네. 좀 빨라졌죠? 네. 전진, 후진, 네. 좀 빠르긴 합니다. 아무튼, 속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키로 지금 얘를 제어하는 모드를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그동안 우리가 2차원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데요. 3차원 시에 지금 우리가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고 3차원 오브젝트의 XY, Z 공간에서 우리가 움직여 보았고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스크립으로 키를 지정해 가지고 원하는 축대로 지금 트랜스레이트 쓰느냐 로테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느냐 회전하느냐를 결정될 것이고 각 회전축과 이동축의 축은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XYG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제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임의의 공간에서 3차원 물체들을 어떤 식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진행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는 분은 잘 됩니다 해주십시오. 몸풀기니까요. 요거는 뭐 지금 진행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 블로그도 좀 보시고 블로그와 제 강의 녹화된 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몸풀기이기 때문에 아깝지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부분 하시려면은 나중에 다시 제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